MLB에서 불펜이라는 포지션이 마무리를 제외하고는 쓰다 버리는 소모품 취급하며 마이너에서 남는 선수들을 긁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닌 지금 당장 굴릴 선수를 찾는 것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선수 분석 영상만을 올리는 채널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이때까지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종 및 선수 분석을 정리할 방도를 찾다 채널 분리를 하기로 결심했고 현재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주내용이 되는 고우석도 준비가 된 상태이며 MLB식으로 평균 대비 수직, 수평 무브먼트 수치를 통한 보정 값도 구해둔 상태로 예정된 선수 이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3일 간격으로 선수 및 구종 분석에 관한 영상이 주기적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우석이 샌디에이고와 2년 4.5밀 $450만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와 $200만 이하의 마이너 스플릿 계약에 대한 소문이 돌았지만 이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전에 고우석 영상을 올린 적 있었고 해당 영상에서 본인은 불펜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댓글에 MLB 스카우터 전문가가 3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했다. 400억의 연평균 $1000만 등도 있었습니다. 적당히 가려서 볼 필요성이 있는 게 300억의 시작은 이 기사를 통해 출발했던 것으로 보이며 출처는 공식 칼럼니스트나 저명한 기자가 아닙니다. 다저스 팬웨이라는 팬사이트에서 300억이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기사입니다. 그리고 스카우터는 그 선수의 어빌리티를 가늠하고 구단에 알릴 뿐 이 선수가 수백억이다 이런 언급은 야마모토급이 아닌 이상 거의 하지 않으며 단장과 사장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3년 300억이라면 연평균 가치 즉 $800만 되는데 불펜이라면 높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발이 마무리를 제외한 불펜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받습니다. 패디가 MLB로 리턴하게 되면서 받는 금액이 2년 $1,500만 연평균 $750만 7.5밀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패디도 한국에서 기자들이 메이저 가면 1에서 2선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쓰여진 것이 많아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탱킹 장군의 풀타임 선발 부분을 높게 반영되어 5선발 최상위 매물로 평가받았으며 선발이 탄탄하지 않은 팀에는 4선발까지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겁니다. 현재 류현진이 여러 번의 큰 수술과 나이로 인한 노쇠화로 약 3에서 4선발 언급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 미국 언론사 및 단장급들에게서 언급되는 금액은 1년 9에서 10밀 근처입니다. 류현진의 동료였던 일본 투수 마에다 겐타 또한 2022년 수술로 시즌을 쉬었지만 2023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번에 디트로이트와 성사된 계약이 2년 23밀입니다. 고우석이 전문가가 말했다는 300에서 400억의 연평균 800에서 $1000만 선발 혹은 불펜으로는 견실하고 검증된 마무리의 영역입니다. 정말 MLB 전문가라면 그렇게 말할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불펜과 보겠습니다. 현 보스턴 마무리이자 전 다저스 마무리인 켈리 젠슨이 연평균 16밀을 받습니다. 보스턴과 계약하기 이전에 이미 MLB 통산 세이브가 391로 10년 넘게 검증받은 자원입니다. 현재 기량이 다저스 시절에 비해 떨어지긴 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실력과 최소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저 정도 수준의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또 한 명을 살펴보자면 MLB를 가볍게 보시는 분들도 알 수 있는 킴브럴로 이번에 볼티모어와 13밀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2023년에는 필라델피아와 1년 10밀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킴브럴도 주춤한 기간이 있지만 10년 넘게 검증받은 자원이며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마무리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2년 18.5밀은 계약한 호세 알바라도가 2023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기 이전 2022의 팬그래프 승리기여도 1.7을 기록하고 받은 금액입니다. 성적 자체는 좋았지만 아무래도 앞에 두 선수에 비해 검증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평균 9밀 정도에 형성됐습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헤이더나 디아즈급은 아니지만 다소 젊더라도 최소 수년간 보장되는 견실한 마무리나 그에 준하는 프라이머리 세던맨, 이전에 탑 클래스였지만 나이로 예년에 비해 성적이 조금 떨어진 마무리들이 $1000만 부근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우석의 실력을 떠나서 원래 불펜이 잘하더라도 마무리급이 아닌 이상 연평균 $1000만에 달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미국에서 마무리급이라 증명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시기도 좋지 못했는데 일본에서 마무리로 엄청난 위상을 가진 마쓰이 유키가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2021년에는 0점대, 2022, 2023은 1점대를 기록하는 위용을 과시했죠. 그 마쓰이가 샌디에이고와 계약한 규모는 5년 28밀로 연평균은 5.5밀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일본 선수 및 NPB를 거쳤던 용병들이 MLB에서 지속적인 성공 사례가 잇따라 이어지며 평가가 KBO 출신보다 더 좋은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선수가 좌투수 프리미엄까지 받은 것이 연 5.5밀입니다. 이런 급들이 몇이나 같이 풀리기에 고우석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며 더 높게 평가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우석이 적게 받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상적이며 포스팅비까지 지불해야 하기에 MLB 구단들 입장에서 다른 자원들을 제쳐두고 우선적으로 계약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아무리 고우석이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MLB에서 불펜이라는 포지션이 마무리를 제외하고는 쓰다 버리는 소모품 취급하며 마이너에서 남는 선수들을 긁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닌 지금 당장 굴릴 선수를 찾는 것입니다. 불펜 연평균 800만 달러, 총액 300억 이상이라는 계약은 괴랄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던 왕조 시절 오승환이 현재 매물로 나오더라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오승환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던 가장 큰 요인이 MLB 바로 아래라고 평가받는 NPB에서 2년간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는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현재 KBO에서 가장 좋은 마무리로 평가받을지라도 왕조 시절 오승환에 비하면 안정성과 능력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기에 만약 작년 성적을 올해 연달아 기록했더라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올해 포스팅이 아닌 2024 시즌 후 FA 진출을 통해 나갔다면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여지는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